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라이젠으로 만드는 가성비 컴퓨터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모두 중고는 아니고 중고랑 새 제품이 좀 섞여 있어요. 물론 저는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새 제품으로 넣어도 괜찮겠다 싶은 부품들도 있어서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CPU는 요거는 중고예요. 이게 라이젠 1200인데요 1200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약 한 2년 6개월 전쯤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었고요. 전 요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고, 그리고 53,000원 정도에 주문을 했습니다. 4코어 4스레드의 좀 저가형 제품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 클럭이 3.1GHz고 그리고 부스트 시에는 3.4GHz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뭐 부스트를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가지고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오버클럭을 해볼 예정이고요. 가성비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한 4기가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요거는 중고로 온 평화나라에서 제가 개인한테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65,000원을 줬는데 잘 찾아보시면은 6만원대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곧 나올 4세대 라이젠까지는 이 B350 보드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지원을 해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B350으로 존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신 칩셋보다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요거 삼성전자의 DDR4 8GB짜리 2개를 사가지고 총 16GB고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영상에서는 GTX 1060 3GB 모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의 같은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 GTX 970을 제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중고나라에서는 GTX 1060 3GB 모델이 대략 한 11만원 전후로 팔리고 있는데 GTX 970은 약 9만원 전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약 2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참고로 전기는 970이 조금 더 먹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하루에 20시간씩 풀로드로 게임을 하거나 하는 정도 아니면은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다음은 SSD입니다. 요거는 삼성전자의 SSD 모델 중에 PM981A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NVMe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D램도 512MB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D램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다들 아시죠? SSD 용량이 막 80% 이상 많이 차 있을 때 성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D램이 있는 SSD는 용량이 적을 때나 아니면 많이 차 있을 때나 그렇게 속도 차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D램이 없는 SSD는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가성비 컴퓨터 영상들에서는 정말 극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128GB 수준으로 SSD를 맞췄었는데 이 SSD는 256GB입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깔고 게임 몇 개 깔아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돈 신경 안 쓰고 뭐 편하게 하려면 512로 가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SSD 값만 10만원이 넘어가서요, 가성비 타이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좋은 점만 있는 SSD는 아니에요. 벌크 제품이라 가지고 일단 AS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SSD는 CPU랑 램과 더불어 가지고 고장이 잘 안 나는 부품 중에 하나라서요. 그러니까 초기 불량 말고 쓰면서 뭐 불량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뭐 정말 재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벌크 제품으로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골랐고요. 가격은 59,200원 주고 G마켓이었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요거는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품인데요. 전 중고로 FSPF 700W급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이름 있는 회사 그 전격 한 500W 정도 파워 서플라이 구매를 하려면 한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중고로 사면은 5,000~6,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것처럼 700W급으로 가려면은 한 25,000원 정도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요거를 27,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FSP라 가지고 2,000원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다나와 중고장터에서 업자분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CPU 쿨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CPU만 구매를 해가지고 받으면은 쿨러는 안 들어있고 CPU 딱 단품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쿨러가 필요해서 새 제품으로 샀습니다. 저는 참고로 소음도 매우 싫어하는 편에 속해서 최대한 팬 크기가 120mm 짜리로 사려고 찾아봤고요. 여러 제품을 비교한 끝에 건평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이플렉스 타이푼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인데요.
오늘은 제가 케이스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케이스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안 했고요.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3만원 내외로 구매를 하시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바로 조립하고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립을 마쳤고요. 그럼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스트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CPU는 4GHz로 오버클럭을 했고, 그리고 램이랑 그래픽카드는 순정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마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토탈 점수 981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12023점을 기록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피직스 점수가 8961점으로 낮아서 CPU 파워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어느 정도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6코어 이상 가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3D마크의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보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테스트인 만큼 전체적으로 점수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1522점을 기록해서 확실히 코드코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코어 점수는 397점을 기록해서 역시 오버클럭 바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 정도 싱글코어 점수는 대략 라이젠 1600X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CPU-G 벤치마크입니다. 싱글 스레드는 약 460점, 멀티 스레드는 약 1827점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싱글 코어는 오버발이 잘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SSD의 속도를 측정하는 크리스탈 마크입니다. 연속 읽기 3500MB, 연속 쓰기 2300MB 수준을 보여줘서 거의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테스트 당시 용량은 약 50% 정도 차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K 읽기 속도는 45MB, 쓰기는 128MB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역시 최적화 갓게임답게 평균 약 150프레임, 하위 1%는 약 100프레임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144Hz 모니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성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와 GPU의 사용률이 둘 다 인게임에서 90% 이상을 꾸준히 찍어주고 있어서 궁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디아블로 3입니다. 디아블로도 옵션은 모두 높음으로 맞추고 진행을 했는데요. 평균 약 130프레임 정도를 보여줘서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위 1% 프레임도 70프레임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보여줘서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Hz 모니터에서는 전혀 끊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그는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비행기 씬에서는 평균 약 140프레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마이크로 스터링이 발생을 하면서 하위 1%는 약 10프레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테스트하는 장면에서는 평균 약 100프레임에 하위 1%는 약 2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버워치와 같은 FPS 게임이지만 아무래도 표현되는 사물도 많고 시야도 멀리까지 보이다 보니까 CPU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카드와 CPU의 사용률이 거의 동등하게 95% 이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배그에서는 CPU 사용률만 높고 그래픽카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픽카드 병목이 걸리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CPU만 라이젠 5 2600 정도로 바꿔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격이 또 한 10만원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한 이 정도로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라이젠 3 1200으로 게이밍 PC를 만들어 봤는데요. 라이젠이라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같은 소켓을 사용해 주고 있고, 앞으로 나올 4세대 라이젠까지도 동일한 소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젠 3 1200으로 라이트하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CPU만 교체하면 또 몇 년간은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4세대 라이젠 CPU를 갖다가 이 동일한 B350 메인보드에서 지원해 줄지는 정확히는 미지수긴 하지만 저는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제온 CPU를 사용한 게임 PC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SSD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